니콜라 소식입니다. 사일 업계에 따르면 니콜라는 지난달 직원 12명을 충원했다. 이들은 차량 스타일링과 엔지니어링, 에너지, 프로그램 관리 등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니콜라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채용 소식을 알리며 사기 논란으로 인한 불신 해소에 나섰다. 니콜라는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 에너지 기업들과 진행하던 수소 충전소 건설 논의마저 중단되며 겨박죄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밀턴이 직접 설계했다는 니콜라 원이 리막의 디자이너 에드리아노 머드리로부터 구매한 설계 컴퓨터 도면과 가상 3D 모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니콜라를 조사 중이다. 연이은 악재로 니콜라 주가는 폭락했다. 지난 9일 42.37달러였던 니콜라 주가는 28일 19.30달러까지 급락했다. 니콜라는 반박 자료를 내놓고 시장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다. 니콜라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독일 부품업체 보쉬 주장을 잘못 인용했다고 반박했다. 제너럴 모터스와 보쉬 또한 협력 의지를 피력하며 사기 의혹 진화에 나섰다. GM은 적절한 실사를 거쳤다며 니콜라의 힘을 실어줬다. JP모건은 니콜라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2일 3분기에 13만 9,300대의 차량을 공급했으며 14만 5,036대의 차량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리서치 업체 팩트셋은 지난 3개월 동안 13만 7천 대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CNBC는 테슬라가 보고한 판매 수치는 예상과 가까운 것이라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에 따른 시장의 폭락 영향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올해 최소 50만 대의 전기차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0년을 시작했으며 그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무서류 제출에서 테슬라는 올해 50만 대 판매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지난달 22일 연례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차량 인도가 2019년에 비해 30%에서 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0년에 47만 7,750대에서 51만 4,500대의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슬라는 3분기 동안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 등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 역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 다만 테슬라는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다. 중국에서 8월 판매량이 많이 늘었고 그 영향으로 1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테슬라 소식을 주로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2일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독일 배터리 조립 라인 제조업체를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ATW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주문이 급감해 파산 직전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었다. ATW의 모 회사인 엣지는 지난달 회사를 매각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확인했지만 매각을 확정하지는 않았었다. 테슬라가 이처럼 배터리 회사를 사들이는 것은 일론 머스크 CEO가 지난달 배터리 데이에 밝힌 배터리 팩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3년 내에 2만 5천 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을 것이란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과 전기 트럭, 세미가 승용 전기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필요한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의 ATW 인수는 기가팩토리 베를린을 통해 이 지역에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측과 연료전지 등 전기차 관련한 투자 가능성에 관해 협의 중이라고 테슬라라티닷컴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테슬라가 현지 투자 사업에 대해 비공식으로 접촉해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테슬라가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투자할지 등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투자 교섭을 비공개리에 진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는 연료전지 원재료인 니켈의 세계 유수 생산국으로 자국 내의 앱의 종합적인 공급망 구축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국내 앱 공급망에 대한 외국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미가국 니켈 광석의 수출을 정지시켰다. 당국자는 테슬라와 투자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로 상세한 내용까지 진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많이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시설과 연료전지 공급망을 보유한 테슬라는
미중 대립 격화로 인한 여파를 염려해 중국 밖에서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니오 소식입니다. 중국 언론 커창 반느바오에 따르면 니오는 지난 9월에 월 기준으로 최대 수량인 4,708대를 납품해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물량 성장세를 이어갔다. 또 3분기에 12,206대를 납품해 분기 사상 최고 기록도 세웠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26,375대를 납품한 니오는 지난 8월 이미 지난해 연간 총 납품수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9월 기록한 4,708대의 납품량은 처음으로 월 기준 4,000대를 넘은 것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3.2%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이다. 3분기까지 누적 납품량은 12,2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3% 늘었다. 이 같은 성장세로 인해 니오는 기존에 발표했던 예상 실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모델별로 봤을 때 전기차 플래그십 SUV 니오 ES8이 9월에 1,482대 납품되면서 전달 대비 31.7% 성장세를 보였다. ES6 시리즈 신모델 EC6 모델도 납품이 시작됐다. EC6은 3,226대를 기록하고 ES6는 처음으로 3,000대를 넘어서면서 3개월 연속 전달 대비 성장세를 이어갔다. 니오는 올 1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소 판매량이 줄어든 데 이어 하이엔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성장 동력을 지키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손목시계의 최강자가 스위스에서 애플로 넘어갔다. 이는 디지털 시대로의 완전 이동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변화의 상징이다. 스트레이트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워치는 지난해 3,070만 개를 팔았고 애플워치 단일 품목으로 같은 기간 2,110만 개를 판매한 스위스 시계 산업을 눌렀다. 애플이 첫 스마트워치를 출시한 지 6년이 지난 현재 애플워치는 시장의 기대처럼 엄청난 돌풍으로 바뀌었다. 출시 초부터 스마트워치 카테고리를 장악한 애플워치는 결국 세계 시계 산업의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전통적인 시계 제조업자들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애플워치 출하량은 2018년 2,250만 개보다 36%나 늘었다. 반면 스위스 시계는 같은 기간 2,220만 개에서 13%가 줄었다. 스워치와 티속 같은 전통적인 스위스 제조업체들은 스마트워치 전쟁에서 패배했다. 애플이 더 좋은 제품을 젊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점점 더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물론 판매량과 수익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 시계는 롤렉스 등 강력한 브랜드 파워 덕분에 애플워치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다. 시장 조사 업체인 캐널리스의 분석가는 CNN 인터뷰에서 스위스 시계는 애플워치보다 평균 약 2배 비싸며 판매액에서는 아직도 스위스 시계가 애플 시계를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맥루머스는 시장 조사 업체 센소타워의 자료를 인용해 올 3분기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이 190억 달러로 2019년 동기 대비 31%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같은 기간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는 구글 플레이가 356억 건으로 애플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건수 82억 건의 3배를 넘어섰다. 3분기 애플 앱스토어 매출이 구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틱톡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에 선정됐으며 빅게임 부문의 최고 매출 앱에 뽑혔다. 틱톡은 2분기 연속 1위 자리에 오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구글 플레이는 구글원이 틱톡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피코마, 3위는 디즈니 플러스, 4위는 비고라이브, 4위는 틴더였다. 보잉 소식입니다. 대형 추락 사고를 내고 운항이 중지된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운항 재개를 위한 시험 비행에 나섰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공항에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첫 시험 비행을 진행했다. 미 연방항공청은 델타항공 조종사 출신인 스티븐 딕슨 청장이 이날 이례적으로 737 맥스를 직접 조종했다고 밝혔다. 딕슨 청장은 앞서 737 맥스를 본인이 직접 몰아보기 전에는
운항 재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보잉 737 맥스는 이날 시험 비행에서 방향과 속도, 고도를 반복적으로 바꾸면서 비행기의 운항 상태를 시험했다. 딕슨 청장의 운항 평가를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 결과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FAA는 오는 11월 운항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앞서 유럽항공안전청 패트릭 키 청장 역시 지난주 737 맥스의 운항 재개 허가가 11월 중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